자, 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 사업장 서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 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호 관리과장입니다. 김성환 수석과장입니다. 이용군 하수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 경영 방침,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17년 비전 및 경영 목표입니다. 저희 상하수 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슬로건인 현장 중심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라는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정적인 하수 처리 등 3개 경영 지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중점 추진 사항을 마련하여 경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첫째,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 예산 절감 추진 및 수입 재원 발굴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 공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수관 유술 제고를 통해 공기업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에 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이년도 예산 규모는 1,385억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203억 증가하였고 주요 원인은 도시개발에 따른 급배수 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실적 개선 추진 점검 및 경영평가 추진반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재정 상황 수시 분석 및 재원 조절과 사업 시기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배정으로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 여건 정책과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조 무선 원격 범침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등 검침 애로 지역에 우선적으로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과 편의 제공 등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총 58,914전 중 16,000
34전을 설치하여 선진 검침 시스템 확대 운용을 통한 고객 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검침 회로 지역 위주로 4,570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조 광역상수 공급 확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31개 마을 중 32개 마을이 미공급되고 있으나 도시개발 사업지에 편입된 23개 마을을 제외하면 9개 마을로 금년도에는 5개 마을에 23억을 투입하여 16km의 상수 관로를 매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역 상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시민들께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조 노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주택에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917세대에 대하여 9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 급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95세대에 대하여 10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 급수관 교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옥내 배관 교체를 통하여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급수 환경 조성에 애쓰겠습니다. 17조 개발계획지역 용수 공급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를 대비하여 권역별 용수 공급시설 건설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덕국제화 배수지에 대해서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완료하고 배수지 구조물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이 2배수지는 배수지 구조물 및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으로 두 건 모두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곡 배수지는 1단계 13,000톤 공사를 완료하여 용수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2단계 28,400톤 배수지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곡 배수지는 2016년 12월 수도사업 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기산 배수지는 개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조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2016년 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개발 여건에 맞는 공급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조정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성 2배수지 신설 및 공단 배수지, 청북 2배수지 증설 사업은 실수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금년도에 실수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용수 공급에 대비하겠습니다. 20조 유술 재고 사업으로 경영 개선 및 시민 불편의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상수관 누수 감소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상수 경영 수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CCTV 노후도 조사 및 등급 평가를 토대로 블록 시스템 정비 10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12초, 노후 계량기 5,000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확립으로 유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조) 오송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 지원으로 총 사업비 414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용량 3,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하여 안중읍 용송리를 포함하여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소의 보상가 분만으로 보상이 지원되고 있으나 2월 중으로 하수 설치 인가가 되면 시공 재개를 신청할 계획이며 3월 초에 공사 착공하여 관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23조 장당 치단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1단계 사업 구간은 각종 행정 절차 및 도급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2월 중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금년 3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19년도까지 총 사업비 219억 원을 투자하여 분리식 하수관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 구간에는 총 169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주부터 경기도 환경청을 방문 국비 지원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PD 국비 승인을 받도록 소장이 직접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조 동삭 처리분구 자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동삭 처리분구 내 신촌, 수천, 동삭 2지구 등 민간 사업지구와 실원동 동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소사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차직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조 남부지역에 추진되는 통봉 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자란, 합정 1, 오인남리 지구의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정비 사업으로 2016년 환경부 신규 사업에 116억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실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19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조 세계동섬으로 이룬 하수관로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동섬으로 이룬 상업지역 및 상공회소 주변 등의 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정비 및 160여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에 호승읍 원종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호승읍 원종 4, 5, 구리 일원에 오수관로 0.8km를 매설하고 140여 가구의 배수설비 정비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조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고가 미정비된 팽성읍, 안중읍, 청보읍, 진이면 일부 지역에
환경부 국비 등 258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 57km 및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도 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부지 보상 및 하수처리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행정조서를 신속히 이양하여 올 7월 중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지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를 포함 총 18개소이며 시설 용량은 25만 9,810톤이며 하루 15만 6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 이화 서서벌지군의 이화 하수량 2만 2천 톤은 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신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LH에서 시설 보완이 지연되어 인계인수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시설 보완 및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 팽성, 청부, 진이 하수처량의 관리 대행 기간이 3년으로 금년 12월 말일부로 만료되므로 이화 하수처량을 포함하여 5개의 처리량에 대한 관리 대행업체 재선정을 추진하여 향후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하수처리량에 대한 관리 대행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예, 오명근입니다. 뭐 이제 금년 계획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마지막 쪽에 29쪽. 그 청북구 수질보건센터 이제 다 이관된 거죠, 우리?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저기 테니스장 한다는 건 어떻게 좀 배드민턴장입니다. 그 배드민턴장인데 그 테니스장으로다가 좀 용도를 좀 바꾸자. 테니스장은 규격이 안 나옵니다. 아니 안 나와도 조금 좀 그 스페이스 좀 넓혀가지고 안 됩니다. 안 나와? 예. 테니스장은 안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오. 저쪽에 조금 저 울타리를 조금 좀 그 13m, 24m 하면 되던데 그 보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시간 됐다면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혁 의원님. 예.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우리 평택에는 이제 뭐 상선부 지역이 이제 송탄하고 이제 평택 이제 유철리 그쪽에 안동천 쪽에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됐던 이거로 인해서 뭐 인근 시에서도 뭐 이렇게 자꾸 좀 해제해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또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은산 오리 같은 진목리 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을이 이제 피해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뭐 민원이 이제 꽤 많죠. 근데 이게 우리가 2007년도부터인가 언제부터 8년인가요? 근데 8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이제 뭐 가전제품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제 뭐 주민들이 또 그런 걸 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욕구 같은 게 굉장히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뭐 가전제품이라는 것도 뭐 또 내부 연한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좀
새롭게 나오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지금 우리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에서 뭐 한 10만 원 뭐 저기 해서 10만 원 돌려서 160만 원 이렇게. 160만 원 저긴데 그거 갖고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은 이제 뭐 다시 교체 주기도 됐고 그거 갖고 좀 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많아서 그걸 좀 인상해 달라 그런 욕구가 이제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 그걸 좀 어떻게 보고 있죠? 아, 그거 좀 예. 소장님 좀 저기 발음이 저기해서 제가 듣고 뭐 그런 얘기들 수차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 시장님한테 면전 요청을 하셔가지고 뭐 양혜석 의원님도 전번에 참석하셨지만은 요구사항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전제품을 10년 이상 사다 보니까 사실 가전제품에 대한 거는 이제 욕구가 이제 매년 똑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전제품 사는 거를 체크카드로 다 해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지원이 이제 10년 전에 150만 원을 이제 계속 10년 동안 150만 원 했으니까 300만 원을 올려달라 이제 그런 주내용이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는 환경부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좀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했더니 이제 그 환경부와 통화한 내용으로 먼저 봐서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지방상수원 중에서 3개 시군만 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나머지 그 지방상수원에 있는 저 지자체는 전부 다 공익사업으로다가 뭐 그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요구를 줘가지고 저때 개선할 사항을 전부 다 한번 취합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다는데 그날 뭐 우리 저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만약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크카드 하는 건 문제 없다. 그래서 아니면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말씀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소장님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종 지원하기 전까지 환경부를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런 강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중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시험범으로 줬으면은 그거에서 좀 문제가 되지만 체크가 카드라는 것은 어떻게 그 용도에 딱 맡기고 딱 찍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거의 10년 동안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뭐 5년이 됐던 뭐 3년이 됐던 그 주기에 딱딱해 갖고 일정 부분을 좀 올려줘야 나중에 할 말도 있는데 내 동네에 지금 이걸 올려달라 이걸 뭐 개선해달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 8, 9년 동안 변한 게 없이 네. 계속 그냥 검토해보겠다만 말로만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불신 아닌 불신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담역에 따른데도 뭐 전국에 이런 뭐 지역이 많지만 그래도 이해관계들이 복잡한 곳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300만 원을 이제 올려달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 아까 말씀드린 3개씩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요. 다한테도 2개 시군은 이제 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00만 원씩 지원을 되고, 한 개, 광역시만 270만 원인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시장님 면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3개 시군에 저하되지 않게, 그걸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제가 분양하면 체크카드로 하는 거는 상반기에 환경부 지침 개정되는 거 추이를 봐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안 되면 10월경에는 시장 받아서 체크카드로 발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의지만 가지면 네. 뭐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상반기에 추이를 봐서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늦어지면 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 인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뭐 최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됐든 본의원은 그래도 저는 중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 그래서 인상분도 우리가 이제 내년 예산을 한 9월 정도에는 우리가 예산 확정해서 요구가 의적으로 오는데 그래도 한 5, 60 정도는 인상해서
한 210 정도, 220 정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서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간다라고 해갖고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주시면은 뭐 전체적인 주민들은 어떻겠지만 뭐 이장님이나 이제 대표성 가진 분들한테만 또 자주 좀 이렇게 통화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네. 또 이제 타 부서 또 그쪽은 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뭘 해줬냐는데 그 동네 어떻게 보면 많이 혜택은 해줬어요. 뭐 예전에 뭐 우리 사업소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기반시설 같은 것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다 잊어먹으신 거야.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자주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어떻게 됐든 인접해서 피해보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행위자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그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호만 할 거냐 거기가 자연한 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억새가 이제 굉장히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됐든 뭐 자연바다 아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정수장 그 길 건너편에 보면 하천부서에서 이제 한번 정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 잡초 제거를 한번 해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건 뭐 하천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또 특히 동남 다리 공사. 도로공사 하면서 본연도 그 밑을 가보니까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 하천이라는 것은 옛날 하천 정비를 해갖고 돌망대 싸갖고 했었는데 지금 살짝 들어가고 나오고 했어. 그리고 그때 저기 다리 공사를 하면서 그게 보호를 스타크. 쌌잖아요. 밑에 돌망대로. 그게 무너져갖고 한쪽으로 지금 쓸렸거든요.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나? 지금 여기 다 하천 그 담당 거기 다 거치셔갖고 뭐 교양에 하자면 도에서 해 수관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천이면 저희 하천부서 해야 고량 됩니다. 공사하면서 인위적으로 그걸 막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한 번에 넘치니까 이제 옆에 이제 그걸 파먹어서 도 싸는데 옆에를 뚫고 나가서 그래 거기 이제 뭐 통백 같은 거 갖다 해갖고 좀 네. 막아놔서 지금 그게 생긴 거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소관이 도면 두루하고 하천이면 하천부서에서 보수 원인은 도로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대체 근데 가서 보니까 돌로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예전하고는 틀리게 해놨어. 그 하천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예. 그게 한 7, 8년 전, 한 10여 년 예, 어딘지 네, 알고 있어요. 네. 후하고 아마 그 저기 인공위성 그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현재하고 그때하고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든 원상복구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3쪽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무선론 원격 검침은 이제 우리가 계획한 거는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 거까지 한 2만 600개, 한 36%. 우리가 목표가 몇 프로? 올해까지 35%입니다.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목표했던 게 있었잖아요. 목표했던 거는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한 10%씩 늘려가고 있어요. 해마다. 근데 네. 어느 정도까지 늘릴 생각이에요? 지금 올해 목표가 35%니까요. 한 5, 6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5, 60%?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5, 60%인데 이게 또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이제 다시 했던 것도 또 교체 주기가 있죠. 네, 네.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교체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네, 별도로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다 뭐 바깥에서 놓지만 지금은 또 다
문 또 안에다 놓고 해서 네, 네. 아마 굉장히 또 어렵고 또 그 검침원들이 그 위에다 또 덮는 걸 또 뭐 다른 저희가 이제 철판 같은 것도 해놓고 해서 굉장히 그걸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뭐 도심지나 이런 뭐 시골 같은 경우에도 이거 확대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놔야 될 거예요. 네, 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상수도 보급률이 아까 보니까 뭐 98점 한 97.8%인가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도심지가 이제 많아서 저기 인구 대비니까요. 인구 대비.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상수도 이제 간이 상수도를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마을에서 살다가 또 이제 그 농지 쪽으로 이제 나홀로 나오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지하수 해서 그걸로 쓰다가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좀 오염이 많이 돼서 지금 지하수를 좀 먹을 수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 도로 건너편에는 했어요. 근데 바로 도로 건너편 진짜 어떻게 보면 한 길어봐야 한 15m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구역계 처음부터 설계를 다 놓았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목적 외이기 때문에 이제 빼진 것 같은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저 서탄면에 그 농업용 배수로 옆으로 건너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작년에 그쪽에 그 공급사업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의원님 계시는 그 배수로 넘어서 있는 집이 이제 그 배수로를 다 지하로 다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공급계획은 저희가 잡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업기관공사에 그 농업용 배수로 공사 계획이 있냐 했더니 그 하쪽만 있고 위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상 그 배수로 정비를 토사를 다 정비를 한번 건드려야 되니까 그때 맞춰서 그냥 노드레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쪽 그 마도 일이 이제 그 교회 있고 저기 뜰에 있는 거기 마을들이 그러니까 한 가구 수가 한 10가구 네.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수를 먹는데 거기가 굉장히 오염원이 많은 데고 또 주변이 지금 다 또 축산단지 같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뭐 7, 8년 전에 10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공급 계획이 좀 많이 딸려가지고 집단으로다 해가지고 한번 공급 계획 잡아드리고 끊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97.8%로다가 거의 156개 마을 중에서 이제 6개 마을 넘는 거죠. 올해 3개 해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급 수시설 공사로다가 8억을 잡아놓은 게 그 단체로 다 떨어져가지고 물론 어차피 다 공급을 해드리는 게 우리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작하게 되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공급해드리려고 이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 그분들하고 어딘지 아시잖아요. 예, 마드리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마드리 맨 끝에 있는 쪽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연장이 좀 길어지게 되면 한꺼번에 20을 뭐 거기다 한 마을에서 다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제가 추이를 봐가지고 마도 삼리하고 이리 쪽에 그 옛날부터 길에서 떨어져가지고 있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 다수 가구가 있다면 이제 공급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이걸 갖다가 뭐 당장은 못하지만 어떤 연차적으로 해갖고 뭐 한 뭐 3년 안에 뭐 5년 안에 뭔가 이런 계획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 이건 추진하고 있다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동떨어진데 이거 한꺼번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저도 무리라는 건 알거든요. 지금 이제 그 20쪽에 보면은 지금도 뭐 언론에서도 누수되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나 보세요, 누수율이. 저희가 누수를 보면 이제 유수율이 이제 85.7%가 이제 그런데
1년에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원장이 길고 간격이 많고 그다음에 송수관 배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 관할만 해도 1년에 한 800건 정도 자주구엔 뭐 세제 부식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농경지에 그 토사 오염물이라 가지고 누수 부식되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 유수에 비해서 또 소량이지만은 그 누수 발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 누수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설한 시기가 오래된 쪽에서 좀 많다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번 그 누수되고 거기 뭐 연결 부위나 이런 터진 문제가 돼 있는 곳에서 그 라인은 자주 하시더라고. 저희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해다가 보면 저희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딱 보면은 다 이제 파열되셔갖고 이제 그거를 응급복구 이렇게 하시는데 또 몇 달 있다 보면은 또 그 라인에서 또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한 번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일맥상통한데 또 요즘엔 또 이렇게 도로 밑에 있는 쪽, 차량이 많은 쪽, 그쪽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땜빵으로 하지 말고 지금 계획 잡아서 연차적인 계획 새롭게 한번 쭉 했을 때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올해도 작년에 올해도 하겠지만 이제 관교체로다가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까 그 일상적으로 터지는 거 외에는 관부식이 오래된 데서 판단되면 관망진단 해가지고 전체로 가는 거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화수 처리 뭐 아까 이제 소규모 또 마을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진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 봉남구역, 그 가군구역은 다 들어가는 거죠. 동남 1, 2, 3, 2, 예. 가곡 1, 2, 1, 가곡 1, 2. 이번에 7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면은 공사 착공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 7월. 구역계 나왔어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구역계 좀 달려. 네. 구역계 좀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하수처리 그 이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공사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위탁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4개를 준 거네. 평택워터하고 하이엔트하고 환경관리하고 이렇게 주는데 시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기 소사벌 그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위탁 줄 때 뭐 다른 지역 보니까 지역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갖고 지역업체가 좀 인력이 좀 같이 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화 처리장은요, 네. 지역업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요번에 그 대형업체 선정하면서, 네, 시공운전 하는데 예, 시운전은 저 LH 사고 있고요. 네, 제가 1월 달부터 운영하려고 지금 업체를 선정했는데, 네. 거기에 지역업체가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제 예, 해서 예. 특별히 뭐 평택워터나 이제 뭐 아이엔텍 같은 데 거기 이제 하이엔텍하고 지역업체 한 군데 하고 네. 또 다른 업체 3개 업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지역에서 하는 건데 또 지역에서 그런 인력이 있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뭐 미경 기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뭐 법은 뭐 50억 미만짜리는 뭐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업체들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도 같이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거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같이. 위원님은 오늘은 회의 진행을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